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일단 대학 다닐 때 앨범을 내고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시즐리라고 하는데요. 퓨전 재즈 그룹을 제가 그때 활동을 했었는데, 그 퓨전 재즈라는 거는 이제 그 재즈긴 재즈인데 다양한 음악을 섞여져 있는 그런 음악이에요. 그래서 활동을 했는데 이제 안 떴어요. 안 떴고 앨범 발매와 동시에 한 3개월, 4개월 하다가 접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 졸업한 다음에 삼성 SDI에서 엔지니어를 일을 하다가요. 너무나 음악이 공부하고 싶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유학을 떠났어요. 이제 중간에 상냥이 되어 있지만 일본에 먼저 1년에 가서 1년 갔다가 다음 바로 이제 미국으로 가서 버클리 칼리지 오브 뮤직이라는 이제 학교에서 뮤직 시서시스라는 그 전공이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 음악 멀티미디어. 그걸 전공을 하면서 재즈를 이제 공부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그 있을 때 이제 제가 공부를 할 때 그 이쪼라는 이제 일본 레스토랑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제가 주방장으로 또 일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한 다음에 그 뉴욕으로 가서요. 1년 정도 뉴욕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마키 백화점이라는 데가 있는데 저기는 이제 이 명품을 파는 그런 백화점이었어요. 뭐 시계라든가 반지라든가. 저기서 이제 한 8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현재 저는 코페니아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역할은 이런 크게 나눠서 3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 원래 전공인 음악 프로듀서 일, 음악을 제작을 하고 또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기획 제작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이제 에듀테인먼트예요. 교육과 재미를 결합하는 형태의 콘텐츠.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일본 지식 경영 전문가라고 있는데 좀 생소하실 분이 계시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인생에 일본이란 키워드가 상당한 많은 작용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하다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일본을 갖다가 활용을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컨텐츠화해서 많은 분들한테 그 강의를 하거나 컨설팅을 하거나 또 그런 이제 비즈니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페니아 아카데미라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일본의 장점 특히 그거를 컨텐츠화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문화 비즈니스 교류 관련된 일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글로벌 소셜 미디어 전략가라고 해서 요즘에 이제 말이 화두가 되고 있죠. 이 소셜 미디어를 활용을 해서 이 글로벌과 소셜 미디어를 어떤 식으로 해서 접목을 시킬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왔고 관련된 강의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하나의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어떻게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서 전 세계를 무대로 비즈니스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3가지를 갖다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마 그런 말씀 하실 거예요. 하나나 제대로 하지 뭐 3가지씩이나.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앞으로 시대는 하나의 키워드만 갖고서는 부족할 수가 있어요. 여러 상황이 예측 불가능한 여러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 상황에서 나를 잡아 세울 수 있는 키워드를 저는 이제 필요하다 보고 있고 이 3가지가 저를 대표하는 키워드고 그 이유를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사진을 이제 몇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을 잘 보시고 이 사진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누구죠? 예. 지금 뭔지 아시겠어요? 예? 예, 지진 났던 전에 IT. 예. IT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뭔지 아시겠죠? 타로. 예, 좀 전보러 가세요? 전보러 많이 가시지 않으시나 여자분들께서는? 예. 타로죠. 예. 요거는 9.11 테러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 4장 중에서 공통적인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운명. 예. 운명도 있고. 불안한 미래. 그렇죠? 예. 많이 흡사했습니다. 공통적인 거는요, 예측 불가능한 시대라는 얘기죠. 지금 시대는.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 흑인이 되리라고는 상상을 거의 못 했어요. 되고 나서, 됐구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타로도 마찬가지죠. 타로도 그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점을 보고
뭐 그뿐만 아니라 뭐 수많은 점들을 보고 있죠. 예, 그리고 아까 나왔던 IT 지진도 정말 그런 재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죠. 갑자기 일어나게 되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9.11 테러가 일어나기 전에는 정말 미국의 심장 부인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이렇게 그렇게 어이없이 무너지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제가 1년만 더 미국에 있었으면요, 저 죽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거의 매일 갔거든요. 뉴욕에서 일할 때 그 영업으로 일했기 때문에 그 배달하는 게 있어서 거의 매일 갔었어요, 여기. 제가 1년 더 있을까 말 고민하다가 들어왔거든요. 들어오고 나서 1년 후에 여기서 이제 제가 늘 가던 그 시간대에 이게 이렇게 발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이 저를 구해주신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이 이제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있는데요. 일단은 어떤 게 있냐면 두려워합니다. 따로 방식이 없어요. 일단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대처할 수가 없죠. 두 번째로는 무시하죠. 뭐 어차피 모르는 거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마음 편하게. 하지만 이것 또한 적절한 대처 방안이라 볼 수가 없죠. 그다음 예측을 합니다. 옛날 과거의 데이터베이스 여러 가지 자료를 다 수집해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미래를 예측하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마구마구 이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원칙이라고 알아왔던 그 진리 같은 사실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걸 여러분께서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측한다는 게 이게 또 더 이거보다는 더 바람직한 형태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의하고 싶은 거는 즐기는 겁니다. 예측 불가능한 걸 즐기는 거예요.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래서 이 즐기는 이 위해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게 바로 그 재즈 스타일인데 거기에 앞서서 이제 여기 축구 경기를 하고 있죠. 6월 달에 그 월드컵 경기 다 보셨죠? 월드컵 그 경기 장면인데요. 보통 월드컵 볼 때 사람들이 많이 재미를 느끼는 건 뭐냐면 그 예상하지 않았던 팀이 이기거나, 그죠? 원래 이제 우승 후보로 지목했던 팀이 떨어지고 약체였던 팀이 갑자기 이기거나 그럴 때 쾌감을 느끼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4강에 올라갈 때 그랬었고. 그래서 축구를 하기 전에는 사실은 그 두 팀이 각 그 사령탑에서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짜고 치밀하게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지만 막상 붙어 보면은 예측대로 안 가는 경우도 있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요번에 경기할 때 이정수가 두 골 넣을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축구라는 게 다 예측 가능하다면 재미가 없겠죠. 어떤 부분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 삶도 다 보인다면 사실 저는 그래요. 안정의 기준이 뭔지, 빤히 보이는 게 안정인지, 미리 다 아는 게 안정인지. 제가 처음에 이제 그 회사에 있을 때 그 느꼈던 게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주로 대기업을 선호하는 이유가 거기 가면 안정된다. 그 안정이 뭔데? 미래가 보이니까. 저는 그게 반대였었어요. 끔찍했었어요. 미래가 빤히 보이는 게. 회사 가면은 제 미래가 쫙 앉아 있잖아요. 대리, 과장, 부장. 전 끔찍한 거예요, 그게. 너무나 재미없는 삶. 찌들어가지고 스트레스에. 예, 좀 말이 좀 샜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불확실성을 즐겨라는 걸 테마로 해서 강의를 하겠는데 역시 재즈 스타일. 자, 그럼 재즈 스타일이 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아까 보셨겠지만 그 제 책이고요. 이 재즈 스타일에서는 이제 총 4챕터가 나오는데 오늘 제가 강의 드릴 거는 3챕터로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짧게 핵심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일단 재즈 스타일은 키워드를 모듈로 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재즈 스타일은 뭐냐면 그러니까 개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재즈 컨셉을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도입할 것인가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키워드는 모듈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 재즈 매니지먼트, 재즈 경영입니다. 이것은 링크라는 컨셉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재즈노믹스라고 해서 이건 제가 만든 합성어입니다. 재즈와 이코노믹스를 결합시킨 재즈노믹스인데 이거는 삶과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 생태계를 구상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재즈 컨셉을 활용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풀어낸 챕터고요. 여기에 키워드는 스테이지입니다. 무대. 그래서 모듈화하고
링크를 하고 무대를 만드는 게 재즈 스타일적인 접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재즈 스타일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재즈 스타일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 삶의 이야기를 조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자충우돌 하면서 깨달음에서 나름대로 나온 그 컨셉이 재즈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이게 제 앨범이었습니다. 이게 저예요. 예, 예.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지금하고. 이게요, 94년도에 낸 앨범이니까 굉장히 거의 뭐 상당히 오래됐죠. 15년, 6년? 예. 대학교 4학년 때 낸 앨범인데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랍니까? 조폭? 다리 밑에서 좀 분위기 좀 그렇죠. 예, 시커먼 옷 입고. 예. 저희들 음악은 퓨전 재즈였는데 타이틀이 이제 시간을 잃어버린 마을이었고요. 그룹 이름이 시실리였어요. 시실리가 그 시간 시자, 잃어버릴 실자, 마을 리자에서 시간을 잃어버린 마을인데 인터넷 치면은 이게 안 나고 술집이 나와요. 카페. 너무나 많아요. 시실리라는 이름이 술집 카페가. 또 아니면 이 저기 마피아가 또 그러고 시실리 섬 있죠. 왜? 근데 원래 의미는 시간을 잃어버린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앨범을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처음에 대학에 들어갈 때는 원래 원하는 전공을 못했어요. 저는 이제 건축가를 하고 싶었는데 그 집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이제 기계과를 가게 됐습니다. 기계과. 취직이 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안정된 삶이 보장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가서 이제 굉장히 방황을 했습니다. 너무나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이. 원하는 거는 나는 이제 뭔가를 크리에이티브한 거를 만들고 싶은데 창작을 하고 싶은데 그 수단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굉장히 방황을 했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나이 다 들어서 뒤늦게 음악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군대를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왔는데요. 군대 간 동안에 이제 좀 정리를 하려고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밴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만난 친구들하고 학교에 복학을 해서 강변가야제를 나갔는데 우연찮게 이제 본선에 오르고 픽업이 돼가지고 이제 픽업이 돼가지고 그때 4학년 때 앨범을 낸 적이 있어요. 근데 앨범이 안 떴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뜨고 그래서 집에서는 몰랐어요. 판내는 줄. 방송 보고 알았어요. 텔레비 보고. 같이 보고 있는데 내가 나오는 거예요. 저기서. 어머니가 너 맞냐? 네가 거기 왜 있냐? 워낙 반대를 많이 하셔가지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래도 방송 타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미리 얘기를 해달라고 어머니께서 전화하는 거지 뭐 우리 아들 나온다고 뭐 저거 그러면서도 이제 그 취미로만 해라. 그냥 이거는 이제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취직을 해라. 이런 과정이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판이 안 뜨고 해서요. 일단 고민을 하다가 음악은 포기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그 타협하기 너무나 싫고 이미 한번 타협을 해봤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저에 대한 굉장한 모멸감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내가 원하는 거를 찾았을 때는 절대로 내가 포기하지 않으려 결심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신문을 보다가 우연찮게 그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조기 출퇴근제 해가지고 714자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걸 아시면 나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예, 7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한다는 걸 했었어요. 이제 양경영, 그러니까 시간대를 하지 말고 빨리 일 끝내고 빨리 나가라 이거지. 나가서 네 자기 개발해라. 지원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퇴근한 다음에 음악할 수 있겠구나. 4시에 퇴근하면은 나만 부지런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원을 했죠. 그래서 삼성 SDI에 이제 합격이 돼서 딱 출근을 했는데 출근은 7시가 맞아요. 근데 퇴근이 9시. 늦으면 10시. 그리고 주말도 나와야 돼. 그리고 공휴일에는 꼭 나와야 돼.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또 엄청 고민했죠. 게다가 제 집이 분당에 있었고 회사가 수원에 있으니까 제가 차가 없었기 때문에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버스를 타야 돼요. 3번을 다 갈아타야 되니까 2시간 반이 걸리는 거예요. 편도에만. 그러니까 4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사람의 삶이 아니었지. 음악은 고사하고 이제 자는 시간도 많이 모자랐으니까. 끝나고 집에 빨리 가도 뭐 한 11시, 12시 되니까 또 바로 자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심을 했죠. 이제 회사를 그만두자. 이제 회사 있을 때 찍은 사진인데, 그래서 제 생각은 뭐였냐면 그때 음악을 하자라는 걸 일단 결정을 하고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제 이제 나중에 죽는 순간의 나의 모습, 눈을 감을 때, 그때 내 이 판단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을까? 라고 이제 질문을 이제 던져봤죠. 저는 이제 모든 판단의 기준은 거기 가 있습니다. 이제 죽는 순간. 그때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를 상상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이 대기업에 그냥 있어서 소위 임원이 돼가지고 잘 나가도 상상해 보니까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내가 왜 좋아하는 걸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계산하지 않고요. 그냥 그거 하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음악이 맞을까? 이 두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이 예스였기 때문에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뭐 다 아시겠지만 한국에 있으면은 참견이 많잖아요. 이것저것.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친척이나 뭐 선배들이나 하나 도와준 거 없으면서, 그죠? 꼭 그럴 때마다 한마디씩 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예 떠나자 이 나라를 그랬어요. 또 이제 음악을 늦게 했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재즈를 너무나 공부하고 싶어서 미국에 가고 싶었지만 돈이 없으니까 차선책으로 해서 일본에 갔습니다. 일본에 여기 신주쿠인데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이 뭐였냐면 이제 학비가 없으니까 일본이란 나라는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벌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예요. 제가 다행히 이제 대학 재학 중에 어학을 좀 준비를 해놨었습니다. 전공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영어나 이론은 약간 회화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어학은 돼서 계획이 뭐였냐면 일본에서 1년 정도 아르바이트를 빡시게 해서 학비를 번 다음에 그 다음에 음악 음대에 진학을 하자는 플랜을 세운 거죠. 그래서 회사는 1년 채웠어요. 딱 1년. 그래야지 퇴직금 나오니까. 그래서 퇴직금 받고 하다 보니까 한 350만 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갖고서 그냥 일본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이제 청소년 아르바이트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전에는 일본 학원에 갔다가 1시부터 6시까지는 이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이게 아주 멋있게 보이지만 딱 뒤돌아보면 이제 이 등 뒤에다는 이제 테레쿨라라는 게 적혀져 있어요. 아마 모르시겠지만 텔레폰 클럽 그런 데예요. 그런 데. 홍보하는 일이었었어요. 티슈에다가 전화번호 있고 주로 이제 나눠주는 대상은 이제 20, 30대 여자한테만. 그리고 이제 이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저녁에는 이제 이자카야라든가 식당에서 이제 주방이나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개 하니까 돈을 꽤 벌었어요. 많이 벌었죠. 또 우리나라 10배잖아요. 근데 학교가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알아보니까 학교가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일본 친구한테 상담을 해도 야, 미국 가라. 다 이런 얘기밖에 안 하고. 그래서 일본에 간 지 3개월 만에 그 마음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그나마 갈 만한 학교를 찾았는데 일본에서 학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학비가 별 차이가 없더라고. 원래 가려고 했던 미국에 있는 학교보다. 야, 그럴 바인데 굳이 여기 가야 되나. 그래서 일본에 도착한 지 3개월 만에 마음을 또 바꿔서 미국 가자. 여기서 벌어가지고. 그래서 집에다 전화해가지고 토플책 보내주세요. 토플. 또 시험 봐야 되니까. 또 없는 시간에 또 쪼개서 또 토플 공부를 했어요. 와세다 대학교에서 토플 시험 봤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1년 정도 학비를 모으고 이제 패스가 돼서 그 이듬해 이제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이게 재학 시절 때 찍은 사진인데 발표할 때 사진이에요. 네, 일본 친구들이고. 그래서 처음에 1년 반 정도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나 진짜 아무나 간섭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음악을 실컷 할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집에 있을 때는 집에 피아노가 한 대 있었는데 피아노를 땡 쳤다 하면 그냥 오셔가지고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막 그런 분위기였는데 근데 아직까지 기억하는데 여기 학교에 처음에 갔을 때요. 딱 가니까 로비가 있고 키가 쫙 있더라고요. 열쇠. 그래서 이제 열쇠를 받아가지고 가면은 이제 작은 방들이 쫙 있어요. 연습실이. 몇백 개가. 따고 들어가면은 방음이 되어 있는 방 안에다가 딱 피아노 한 대 있는 거거든요. 별게 없는 방인데 저는 이제 제 느낌에는 야, 이게 파라다이스다. 원하는 걸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는 이제 그 피아노 룸에 살았어요. 거의. 예. 그러다가 터진 게 한국에 IMF가 터지고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이제 학비를 벌어야 될 이게 순간이 왔는데 다행히도 제가 한국에서 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학점이 충분히 있어서 파타임으로 들을 수 있는 게 됐기 때문에 천만다행으로 그때 3분의 1이 돌아갔어요. 한국에 유학생들이. 도저히 이거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2배니까 학비가.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또 전략을 짠 게 1년에 3학기가 있으니까 한 학기는 아예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휴학기를 내고 학비를 풀타임으로 일해 돈을 벌고 2학기를 이제 생활비를 벌 정도만 일을 하고 이제 공부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학비를 벌게 해줬던 데가 바로 이쪽 레스토랑입니다. 이게 전데요. 말이 레스토랑이지 조그만 식당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일하면서 처음에는 학비를 벌려고 들어갔는데 일하면서 너무나 큰 걸 배우게 됐어요. 이 식당 안에서. 여기 이제 저의 모습인데 주방장에 좀 그 간지가 나옵니까? 여기 이제 수첩이에요. 사실 이 재즈 스타일 안에 이쪽 스토리 얘기가 좀 나옵니다. 제가 이 재즈 컨셉을 발견하게 된 장소가 여기예요. 사실은 식당에서 발견하게 됐어요. 우습지만 제가 이제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그 일본 음식 만드는 모르니까 거기서 가르치는 걸 다 메모했었거든요. 만드는 법. 처음에는 음식 만드는 걸 메모했는데 매일매일 해감에 따라서 이게 바뀌게 된 거예요. 조금씩. 새롭게 발견한 한일의 차이라든가 일본의 장점이라든가.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독특한 위치였는데요. 미국이잖아요. 미국인데 이 식당이 있는 위치가 있는 데는 재패니스 타운가 있었어요. 거기 가면 이제 빌딩이 하나 있는데요. 1층에는 일본 관계된 샵이 다 몰려 있었어요. 일본식 생선 가게, 일본식 뭐 옷가게, 화장품 가게, 식당가. 그러니까 거기만 들어가면 일본이야. 영어 안 써요. 다 일본 사람들이고. 그래서 거기서 일본 사람이 아닌 사람이 딱 3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였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또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적인 가치관과 일본적인 가치관과 한국적인 가치관이 매일매일 충돌하는 걸 경험을 한 거예요. 여기 있으면서 일하다가. 처음에는 미치겠더라고. 머리가 아파갖고. 이게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 차이가 보이게 되면서 나의 포지션을 찾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오늘 이제 얘기할 재즈 스타일이 포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요. 바로 또 이제 원래 주변에서는 이제 나이 들어서 갔으니까 빨리 한국 들어가서 자리 잡아라고 했는데 제 생각은 이왕 베리면 끝까지 한번 가보자. 전부터 뉴욕을 많이 동경을 했기 때문에 뉴욕에서 전 세계를 리드하는 그 이 예술이라든가 트렌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궁금했었어요. 제가 한번 그 이유를 찾고 싶었기 때문에 뉴욕으로 갔습니다. 바로. 근데 가자마자 또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취직을 한 게 맨하탄에 가면 이제 마키라는 일본계 백화점이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오래된 백화점이에요. 거기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80%가 일본인 직원이었고 20%가 일본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었는데 거기는 이제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이렇게 중국 사람 여러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 그때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회식할 때 찍은 사진이에요. 같이 일했던 이제 미국인 직원이고 제가 삶의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예상한 대로 안 갔어요. 정말 이 살아감에 따라서 처음에 나름대로 그렸던 이 라인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벌어지고 이렇게 되겠지? 근데 항상 그렇게 안 됐어요. 돌발 상황이 벌어지고 아니면 내 마음이 바뀌어버리거나. 근데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지금의 내 모습 후회하지 않거든요. 너무나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뭔가를 예측하고 정교하게 미래를 설계하는 것보다 순간순간 변하는 상황에 맞춰서 빨리 판단 내릴 수 있는 거. 정확하게. 나한테 맞게. 오히려 더 그게 더 내 인생을 많이 바꾼 것 같아요. 순간의 판단력.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재즈 스타일이라는 컨셉을 식당에 있을 때 발견하게 되면서 제가 한국 들어와서 점점 시간의 감에 따라서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미래가 펼쳐지면서 이 컨셉을 더 전개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 클래식 오케스트라가 있는데요. 클래식 오케스트라 하게 되면 보통 떠오르는 게 어떤 게 딱 떠오르죠? 혹시 지휘자가 떠오르죠? 그렇죠. 지휘자. 그리고 네? 조화, 그렇죠. 하모니가 떠오르죠. 예. 자, 그 중에 하나가 악보입니다. 악보. 클래식은 악보 없으면 안 돼요. 그죠?
악보가 있어야 되죠. 오케스트라.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한 지휘자가 있어야 돼요. 강마이죠. 너무 멋있죠. 니들은 개야 뭐 이러면서 지지란 말이야 뭐 이러죠. 근데 이런 카리스마가 옛날엔 통했어요. 옛날에 산업화 시대에서는 이런저런 사람 얘기 듣는 것보다 해안 있는 사람들, 해안 있고 정말 똑똑하고 통찰력 있는 그 CEO, 리더가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성장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요즘 시대는 이제 그 리더가 이끄는 대로 세상에 가지도 않고, 더군다나 이 클래식 스타일에서는 가장 큰 특징이 악보대로 연주하잖아요. 연주하는 그 수많은 그 뮤지션들이 지휘자가 지휘하는 대로 악보만 보고 악보대로 그대로 연주하는 게 잘하는 연주죠. 옛날에 맞았지만 요즘에는 악보대로 세상이 안 간다는 얘기죠. 악보대로. 악보 연락이 연습해봐야 갑자기 바뀌어져 버려, 세상의 룰이. 그리고 지휘자를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휘자도 세상의 변화가 워낙 다양하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서는 클래식 스타일 그런 리더십보다는 이제는 재즈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재즈. 자, 그럼 재즈가 뭐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재즈라는 음악은 쉽게 이제 얘기하면 옛날에 이제 미국이 태동이 될 때 그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이 끌려져 가서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때 지배자로 있었던 유럽인들의 그런 민속 음악, 클래식 음악, 그리고 아프리카인들의 그 리듬감하고 또 아메리카에 있었던 그 인디어 음악이 섞여지면서 만들어진 게 재즈예요. 그래서 이 재즈 음악을 그 보게 되면요, 클래식 음악을 그 음악의 혁명으로 봤을 때 1차 혁명이라고 한다면 재즈는 2차 혁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그 인류가 불을 발견한 거랑 같다. 클래식을 발견하게 된 거는. 그러면 재즈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정구를 발견한 거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만큼 재즈라는 음악은 굉장히 정교하고요. 굉장히 그 뭐라 해야 되나요? 이 지적인 능력을 많이 요구하는 음악이에요. 그리고 계속 진화돼 가고 있고 신화의 감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 재즈를 제가 스타일을 특징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고요. 동영상을 보시고 재즈 이제 연주를 합니다. 보시고 이 재즈 특징이 뭔가를 한번 본인 나름대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일단은요, 첫 번째로는 그 재즈 스타일의 특징은 불확실성을 즐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재즈를 연주하기 전에는요, 어떤 음악이 나올지 예측을 못해요. 그걸 즐겨요, 오히려. 왜냐하면 클래식은 악보대로 연주하잖아요. 근데 재즈는 이제 악보대로 연주를 안 할 뿐더러 이 또래도 그대로 안 하고 필요 없기도 해요. 그래서 연주를 할 때는 내 연주는 상대방이 어떻게 연주하는 거에 따라서 내 연주가 바뀝니다. 내가 멜로디를 내게 되면 그 멜로디를 듣고 상대방이 자기 멜로디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런 멜로디들이 순간적으로 결합이 돼서 만들어지는 음악이 바로 재즈거든요. 근데 이게 같이 연주하는 다른 멤버뿐만 아니라 그 공연장에 오신 관객의 반응도 영향을 받아요. 반응을. 그리고 그 공연장의 어떤 온도라든가 조명이라든가 그게 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음악이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들이 오히려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아이디어가 된다는 얘기죠. 자극을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즉흥 연주, 즉각적으로 대응력을 하는 거. 즉흥 연주라는 게 이제 근데 한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즉흥 연주라는 게 그냥 마술을 하는 것처럼 막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게 즉흥 연주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재즈의 매력에 끌리게 된 게 어떻게 저렇게 마음대로 멜로디를 그렇게 예쁜 멜로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처음에 매혹이 돼가지고 제가 하게 된 건데 그걸 이제 나중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너무나 이게 고통스러운 걸 나중에 알았죠. 그 멜로디 하나하나가요 다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하나의 멜로디를 내가 마음대로 구사할 수 있으려면 그 멜로디 하나를 지겹도록 1000번 만번을 반복으로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체화가 되는 거예요. 머리에 생각하면 늦어요. 그러니까 들으면 바로 체화가 돼가지고 바로 튀어나와있고 멜로디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재즈의 즉흥 연주는 뭐냐면 수많은 대안의 멜로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 몸 안에.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멜로디를 연습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재즈 연습을 할 때는 좋은 멜로디를 이제 갖고 와가지고요. 그걸 조각조각 쪼개가지고 그거를 수없이 반복으로 연습을 해서 체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즘에 살아나가는 데는 필요하다는 얘기죠. 요즘의 시대는 내일을 모르고 갑자기 바뀌기 때문에 미리 예상을 해서 준비한 과정을 통해서 대응하면 이미 늦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한마디로 즉흥력. 근데 즉흥력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이미 수많은 대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거를 빨리빨리 내놓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수많은 대안을 준비해야 되고 오히려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정교하게 예측하려고 투자하는 것보다 어차피 모르니까 차라리 수많은 대안을 준비하는 게 더 나아요. 수많은 대안을 준비해 놓고 그다음에 직관력 키우는 거. 직관적. 이성적으로 분석해서 판단해서 이 대안을 내놓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오감을 활용해서 빨리 판단해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것까지. 이게 바로 요즘 시대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능력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게 탁 나왔네요. 실수를 멋으로 전환한다. 클래식에서는요. 악보가 있기 때문에 악보대로 안 하면 틀렸어요. 틀린 음악이에요. 그건. 그죠? 근데 재즈는 악보가 있더라도 악보대로 연주를 하지 않고 때로는 악보가 없기 때문에 틀려도 몰라. 고수일수록. 또 오히려 이 실수가요. 이 멋으로 전환될 수 있어요. 특히 고수가 연주할수록 실수하는 게 더 신선한 사운드가 돼요. 어떻게 본다면 실수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는 거는 규정대로 가는 거잖아요. 계속. 근데 실수한다는 얘기는 약간 어긋나는 거거든. 다르게 보게 되면 고정관념을 깬다고 볼 수 있고 신선한 아이디어가 나왔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 시대는 이렇게 실수를 실패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각도에서 해석을 하고 오히려 거기서부터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한데 그게 재즈에서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는 상생을 추구합니다. 굉장히 또 중요한 특징인데요. 보통 클래식에서는 이제 콩쿠르이 많아요. 경쟁을 하죠. 1등, 2등, 3등. 그게 가능한 이유가 똑같은 음악을 하니까. 경쟁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늘 경쟁 구도예요. 내가 쟤를 누르고 이겨야 돼. 근데 재즈에서는 같이 연주를 하잖아요. 우리 파트너가. 내가 이 같이 연주하는 이 파트너보다 연주를 더 잘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음악을 판단하는 거는 저기 앉아 계시는 고객에게 도달하는 순간의 음악이거든요. 근데 그 음악은 내 멜로디하고 같이 연주하는 파트너들의 수많은 멜로디 같이 어우러져 있는 이 그림 같은 이 통계적인 그림의 음악을 듣기 때문에 그 음악에 판단하는 거는 그분이잖아요. 고객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 파트너가 연주가 모자라면 내가 차고 들어가서 메꿔줘야 돼요. 서로 도와줘야 한다는 얘기죠. 상대방의 연주가 살도록 내가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즈 음악은 늘. 그래서 경쟁 구도가 아니라 상생 구도로 서로 같이 살아나가는, 서로 성장할 수 있고 서로 보완해서 더 멋진 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늘 보고 있는 게 이제 앞으로 시대는 앞으로 기업이나 개인의 관점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쟤를 죽여야지만 우리 기업이 저 기업을 때려 죽여야지만 우리 기업이 살아. 이 개념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코드를 찾아내고 그렇게 디자인을 해야지만 앞으로 생존할 수 있다.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이제 모두가 리더이고 주인이다. 전 직원의 CEO라고 나와 있는데요. 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내용인데 클래식에서는 리더가 확실하게 있잖아요. 지휘자. 나머지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일반 직원들이죠. 근데 재즈 연주할 때 재즈 밴드의 멤버들은요. 이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가도 이 사람이 또 중심이 돼가지고 또 밴드를 금방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종속의 개념이 아니라 리더끼리 만난 거예요. 리더끼리 만나서 거기서 음악을 만들어내고 만약에 난 다른 음악이 하고 싶어. 그럼 나가서 또 만들 수도 있어요. 이제 하나 예로서요. 여러분 저기 아까 9.11 테러 보셨겠지만 9.11 테러 할 때 그 테러를 성공시킨 사람이 그 알카에다가 조직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19명이거든요. 19명이 그 작전을 성공을 시켰어요. 그 FBI라든가 CIA 그 어마어마한 첨단의 무기로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미국에 거기를 한마디로 한 방을 확실하게 먹인 거죠. 자체는 굉장히 그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요.
작전을 자체를 봤을 때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고 대담하고 창의적이었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그 알카에다 조직이 비슷해요. 이거랑. 리더가 없는 조직이라는 얘기죠. 그 테러를 갖다가 알카에다 그 우두머리가 시킨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분권되어 있는 그런 조직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실행에 옮겨서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작전이 나왔고 성공을 또 했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시대는 그런 어떤 리더 한 사람이 다 통제를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끌고 나가는 개념이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리더가 돼가지고 이 수많은 이제 갖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응하지 않으면은 생존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재즈에서 이제 모두가 리더이고 주인이다. 다음에 이제 6번째 같은 경우는 집단 지성을 활용하는 게 있는데 클래식 음악은요, 이제 악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작곡가나 편곡가가 이미 만들어낸 악보대로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악보 그대로 연주하잖아요. 그죠?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 만드는 음악을. 근데 재즈 음악은 악보가 따로 없고 그 자리에서 만난 사람들의 여러 멜로디가 만나서 순간적으로 만들어지는 음악이기 때문에 소위 집단 지성이죠. 그 음악은 딱 한 번 존재하는 음악이에요. 굉장히 가치가 있죠. 클래식은 뭐 악보대로 하니까 계속 반복해서 할 수 있지만 재즈 음악은 순간의 음악이에요. 휘발성의 음악. 그래서 요즘 시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히 이제 웹 2.0 시대가 되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위키피디아라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온라인에 이제 원래 오프라인에 있던 브리테니커를 능가해서 훨씬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백과사전인데 그 회사에서 풀타임 직원 수가요 2사람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자유기고가들이에요. 거의 4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의 키워드는 뭐냐면 내 아이디어로 다 통제해 가서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라 나는 기본적인 가닥만 세우고 아이디어 제시하고 가이드라인을 잡은 다음에 가능한 한 수많은 사람들의 집단 지성 아이디어를 끌어들여서 내 것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된 거죠. 앞으로 시대는. 그게 바로 재즈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 가치보다는 절대 가치를 추구한다. 아까도 잠깐 이제 언급했지만 클래식에서는 이제 비교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재즈에서는요, 하나의 똑같은 악보를 100명의 재즈 연주자한테 나눠주고 연주를 하라고 시키면요, 다 달라요. 같은 악보를 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한 사람 재즈 플레이어한테 하나의 악보를 주고 100번을 연주해 보세요 하면 100번이 다 달라요. 재즈 음악의 가치는 뭐냐면 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다르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여러분 다 경험하셨겠지만은 아이폰 열풍이 일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더 능가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또 나왔어요. 우리나라 제품이. 기능을 따지면 뒤지지가 않고 더 뛰어난 것도 많아, 우리께. 그런데 아이폰의 열기가 잘 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이폰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절대 가치죠.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기능을 비교하거나 값이 싸다, 질이 좋다, 더 기능이 더 많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아이폰 자체가 하나의 명품처럼 각인이 돼가지고 아이폰을 내가 듣게 되면 왠지 아이폰 족이 돼서 앞서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든가, 그런 것처럼 이제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를 하고, 여러분 다 이제 경험하셨겠지만 매일매일 피곤한 이유가 비교하잖아요. 하루는 이 사람하고 비교해서 낙심했다가 그 다음날은 이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내가 좀 나은 것 같아, 기분 좋아졌다가.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그게 오히려 불안정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들이 뭘 했는지 간에, 세상이 어떻게 흘렀는지 간에 나만의 기준이 확실하게 있어서, 내면의 기준이 있어서 그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템포대로, 내 리듬대로 따라 나가면 그게 더 오히려 안정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서 자기만의 절대 가치를 찾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게 이제 재즈 스타일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이제 두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래식 스타일이 있죠. 그리고 재즈 스타일이 있는데요. 이제
소셜 미디어 쪽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1.0, 2.0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클래식 스타일은 1.0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수직 구조고 독점, 정보를 독점하고 자본을 독점하고 단방향이고 명령식으로 이제 떨어지죠. 커뮤니케이션이. 그리고 소품종 대량 생산이죠. 근데 이쪽에는 물건뿐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도 소품종 대량 생산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삶이 다 비슷비슷해. 대량 생산. 그죠? 그리고 일방적으로 소비하는 소비자 시대고, 반면에 이제 재즈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 수평 구조입니다. 서로 페어하는 관점이고 쌍방향으로 대화를 나누고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죠. 그리고 프로슈머 시대. 생산자가 소비자가 같이 상방이 이제 동일한 인물이 되는 시대가 이미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본인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어느 쪽에 속하고 있는지. 클래식 오케스트라형 인간형이 있고 재즈 밴드형 인간형이 있습니다. 클래식 오케스트라형 인간은 쉽게 얘기해서 일반적인 인간.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렸을 때부터 보편적인 가치를 많이 강요받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대기업 가서 몇 살에 결혼해서 애 낳고 정답 같은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를 많이 듣고 자라요. 그런 이제 보편적인 가치, 이념, 이성, 그리고 자라면서 어떤 걸 많이 듣냐면 바람직한 거, 그리고 좋은 거라고 해야 되는 거 너무 많죠.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오는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사실은 똑같이 듣고 자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끼리 모아지게 되면 피라미드밖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벽돌이니까. 다양하게 못 만들잖아요. 그거 가지고서 싼 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거기서는 당연히 그래서 커뮤니케이션도 상명하달로 내리꽂는 식. 그리고 이때는 일은 생존 수단이 되고 삶은 숙제가 되죠. 굉장히 시어리에서는 숙제가 돼요. 반면에 이제 재즈 밴드형 인간 같은 경우에는 이 개별 인간입니다. 욕망에 충실한 인간이에요. 내 욕망, 하고 싶어 하는 거, 감정. 그래서 내가 바라는 거라고,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들. 저희 때만 해도 이 사람들을 굉장히 이상하게 봤어요. 이 소위 얘기해서 이탈자.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좀 바뀌고 있죠. 조금씩 분위기가. 여기에 충실한 사람끼리 모아놓게 되면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무대를 만들 수 있어요. 집단 지상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고 싶어 하는 건 사람끼리 모아놨기 때문에 일이 놀이가 되고 삶은 축제가 된다. 근데 얘기하면 속으로 그러겠지. 그러시겠죠. 말이야 쉽지. 이건 이상적인 얘기다. 라고 이제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주변에 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앞으로 시대에서는 크리에이티브하게 뭔가 창조해내고 뭔가 리더에 나가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쪽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며칠 전에요. 승승장구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요번에 나온 사람이 박영규가 나왔어요. 박영규. 제가 텔레비 잘 안 보는데 우연찮게 그날은 잠깐 보게 됐어요. 근데 박영규 씨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동감을 한 말이 있었어요. 이 말이 뭐였냐면 그 사람이 굉장히 삶이 굉장히 파란만장한데 그 사람 얘기가 20대는 틀리게 사는 게 맞는 거고 맞게 사는 게 틀린 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요즘 시대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보자면 제 경우가 바로 이제 이 클래식 오케스트라형 인간에서 일이 넘어갔다고 볼 수가 있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렇게 살아보니까 저는 강추죠, 물론. 강추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좋은 걸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너무 막연하다, 추상적이다. 자, 그래서 이 재즈 경영을 삶과 비즈니스에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모듈입니다. 모듈. 여러분을 모듈화 시켜야 돼요. 모듈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조각인데요. 하나의 조각인데 그 조각 자체가 기능성을 가지고 있고 존재의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해운대 영화 보시면은 쓰나미가 오잖아요. 근데 이 쓰나미가 왜 무섭죠? 무서운 이유가 굉장히 이제 큰 파도가 오기 때문에 무섭다. 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예측을 못하니까. 오더라도 이게 어디서 치고 올지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곤란한 건 뭐냐면 갖고 있는 이런 경우에는 빼도 박도 못하죠.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저는 이제 요즘에 사는 우리 시대가 이 쓰나미와 같은 시대인 것 같아요. 어디서 이 쓰나미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어느 고정된 형태로서 구조물을 만들어 버리게 되면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나를 이런 조각으로 만드는 거죠. 조그만 모듈로 만들어 놓고 이 흐름을 타는 거예요. 흐름을.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세상이 변하든지 간에 흐름을 탈 수 있는 형태로 내가 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흐름을 타다가 적당한 때에 결합을 하는 거죠. 필요한 사람들과 필요한 단체와 필요한 기관과 그리고 어떤 기능성을 가진 결합체로 활동을 하다가 또 흐름이 바뀌었어. 빨리 해체하는 겁니다. 해체를 해서 나를 또 다음 결합을 위한 준비 단계로 만들어 놓고 또 흐름을 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내 자신을 모듈화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모듈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를 쓰기 쉬운 조각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점이 하나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에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A에서 B에 연결을 하려고 할 때 보통 어디에 연결을 하고 싶어 할까요? 이 네 가지 중에서. 예, 당연히 이쪽이랑 연결하고 싶어 하겠죠. 왜요? 잘 보이니까. 정답입니다. 일단 연결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점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상상을 해보세요. A가 나예요. B는 내가 연결하고자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고 단체일 수도 있어요. 아이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보여. 이 사람의 정체를 모르겠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내가 볼 때 선명하게 보이고 이 사람이 정말 뭐 하는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원하는 게 뭔지 이게 파악이 될 때 내가 안심하고 링크를 걸 수 있겠죠. 자, 역으로 본다면요. 내가 그렇게 안 보이면 다른 사람이 나를 링크를 걸어오겠어요? 걸어오지 않겠죠. 내가 쓰기 좋게 만든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잘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에 나란 조각이 잘 보이는 거죠. 저 조각은 이러한 용도고 이러한 용도야. 이럴 때 필요한 조각이야 라고 쉽게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게 모듈화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링크를 걸어와요. 세상이. 근데 만약에 내가 스스로 나를 정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분들 많죠. 제가 한국 들어와서요. 주로 한 일 중에 하나가 한국과 일본을 연결한 일을 많이 했는데 많이 오류를 범한 게 뭐냐면요. 한국계 기업들은 스스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뭘 해야 할지 정확히 판단이 안 서. 아이템이라든가 일본에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정확하지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연결해 달라고 해요.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근데 연결해주면 오래 안 가죠. 금방 깨져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세상과 많은 링크를 거르고 많은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으면 힘들다. 자, 그래서 저는 모듈을 갖다가요. 커뮤니케이션을 갖다가 생각을 합니다. 모듈화가 잘 돼 있으면 그 자체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영업을 할 때 뭐 아이템을 들고 나를 소개할 때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영업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많이 걸고 많이 사람 만나잖아요. 만나고 뭐 식사도 하고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영업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라든가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고 실력이 있고 확실한 어떤 기능성이 확실하게 있다면 사람들이 아마 접근을 먼저 해올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한 정리를 안 한 상태에서 자꾸 링크만 걸라고 하면 헛수고죠. 그거 들어줘요? 안 들어주잖아요. 보험 아줌마들. 준비가 안 된 사람들. 자, 그래서 이 모듈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럼 이제 모듈화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본인의 정체성을 만들어야 돼요. 정체성. 그럼 이게 뭐냐? 저는 이제 말뚝박기라고 저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말뚝박기. 말뚝박기가 이제 많이 해보셨어요? 어렸을 때? 이제 자라서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을까요? 근데 전 처음 봤어요. 이렇게 여자분도 하셨어요? 전 처음 봤어요. 사진 보고서. 근데 이 말뚝박기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말뚝은 이런 말뚝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말뚝을 박는데요. 여기 이제 말뚝 하나를 박습니다. A를 박아요. 말뚝 하나를 박고 나서 하나를 더 박죠. 하나를 더 박으면 일단 방향성이 생깁니다. 그럼 A에서 B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 이제 스테이블하죠. 안정돼 있어요. 왜? 돌아갈 때가 있고 갈 곳이 있으니까. 중간에 방황을 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출발점을 알고 가야 할 때를 아니까. 즉 A는 뭐냐면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B는 뭐냐면 여러분의 꿈이에요. 하고자 하는 거. 성공, 행복, 바라는 거.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박혀있는 사람은 안정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알고 상대방을 판단할 때 어떤 사람을 이제 볼 때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어떤 대기업에서 차장에 있고 이사고 그거로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건 바뀔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주변에 경험하시겠지만 명함이 많이 바뀌잖아요. 사람들. 그죠?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직업이 바뀌더라도 내 주변이 바뀌더라도 나를 지탱할 수 있는 정체성이라는 거는 이 두 가지 말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두 가지가 보일 때 선명하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링크를 걸 때도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판단하고 이 사람이 꿈이 뭔지, 최종적으로 뭘 하고자 하는 건지 판단할 때 그걸 알 때 비로소 그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하더라도 아 이걸 하고 싶어가지고 이걸 하는구나 라고 보인다는 얘기죠.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게 모듈화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키워드를 뽑는 겁니다. 나의 키워드를. 여기 내가 있어요. 내가 있는데 보통 이제 그런 질문을 받으면 당신을 설명을 해보세요. 당신의 꿈이 뭐죠? 당신의 성공이 뭡니까? 그럴 때 말이 길어지거나 헤매는 경우라면 잘 모르는 거예요.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나 뭐요? 나 이거요. 만약에 나라는 어떤 존재를 갖다가 그런 나를 설명을 할 때 두리뭉실하잖아요. 그럼 세상에 기회가 왔을 때 나한테 링크를 걸려고 했을 때 걸려지지가 않는 거죠. 두리뭉실하니까 이 사람은 이것도 잘한다고 그러고 저것도 잘한다고 그러고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게 아니라 깎는 거예요. 자신을. 저는 이제 키워드를 뽑는 과정을 저는 깎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왜냐하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그 키워드도 아까 제가 저를 소개를 할 때 뭐 음악 프로듀서니 뭐니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워낙 다양하게 변화해 나가고 있고 어디에서 기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옛날처럼 한 운문을 파게 되면 하나만 하게 되면은 그게 아니면 꽝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개발을 해서 3-4개 정도 키워드를 가지고 있으면 걸린다는 얘기죠. 어디서든지 하나를. 그래서 이렇게 나를 준비를 해놓고 있으면 기회가 왔을 때 바로 기회를 잡거나 링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는 게 필요한데요. 여러분 지금 명함 갖고 계세요? 잠깐 꺼내보실래요? 명함을 꺼내셔가지고 한 3장만 꺼내보세요. 꺼내셔가지고 명함을 보시게 되면 그 명함에 나와 있는 그 타이틀 어느 회사의 뭐 과장, 대리가 있겠죠? 그거 말고 여러분을 표현할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세상이 여러분한테 링크, 러브콜을 할 때 걸 수 있는 키워드라는 3개만 적어보세요.
제가 딱 2분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래 못 드리고. 3장에 다 적어보세요. 키워드 3개씩을. 자, 바로 적을 수 있는 분은 생각을 해보신 분이고, 아마 잘 안 되실 거예요. 안 해봤기 때문에 생각을. 이제 제 경우에는 사실, 너 누구냐 그러면 저는 이제 한마디로 뽑는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코페니아라고 저는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제 키워드는. 여기 이제 제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게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페니아라는 거는 이제 한국과 일본, 코리아하고 재팬을 합성한 얘기인데 한국의 장점과 일본의 장점을 잘 결합을 해서 콘텐츠화해서 아시아 글로벌 리더를 키우는 교육을 하겠다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보시게 되면 이제 키워드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것들이 글로벌 리더십 아카데미, 에듀테인먼트와 퍼포먼스, 공연을 활용해서 문화 코드, 그 다음에 웹 2.0, 컬처노믹스, 코리아 재팬 리믹스, 코리아 재팬 휴먼 네트워크.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제가 모범으로 보여드린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키워드가. 자, 그래서 이 3가지가 필요하고요. 가능하다면 이제 제가 오늘은 다루지 않겠지만 블로그도 만드시는 게 좋아요. 블로그도. 자,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세분화 단계인데요. 세분화하고 이제 오픈소스화하는 단계인데 여기 이제 본인이 있습니다. 자기가 있는데 나라는 사람을 판단할 때도 다양한 접근할 수 있는 각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이제 사람을 판단하거나 뭔가를 이제 결정을 할 때 저거는 저거는 저거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를 보더라도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회사의 사장이다. 직원을 다룰 때에도 보통 제가 이제 두 개로 나눠봤습니다만은 이 경제적인 각도에서 많이 해석을 많이 하죠. 인력이라든가 자본, 연구, 마케팅 이런 개념에서 사원들을 활용하려고 많이 생각을 하지 사실 이 사원들이 갖고 있는 상상력이라든가 지성이라든가 주관적인 감성이라든가 이런 개인적인 경험을 끌어내려고는 하지 않을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본인을 모주로 하라고 했는데요. 본인을 모주로 하라는 얘기가 내 자신의 키워드를 뽑고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데요. 더 나아가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시간과 공간과 능력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시간이 있다. 시간을 쪼개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1년 전부터 이제 한 1년 정도는 어떤 걸 해왔냐면 코페니아 포럼, 한일 포럼을 해왔었어요. 한일 포럼과 글로벌 소셜 미디어 포럼을 제가 진행을 해왔는데 그거는 2주마다 한 번씩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문화교류 하시는 분들을 초빙을 해서 강의를 듣는 거였었어요. 노하우를 듣는 자리. 그게 매주 격주로 수요일 날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씩 했는데 그 시간대는 그 관련된 분들이 모였죠. 그래서 제 시간을 모주로 해가지고 그 시간대는 한일 간의 관련성이 있는 거를 하는 시간이라고 세상에 던져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만들어 놓으니까 제가 다니지 않아도 그 모듈을 보시고 거기에 코드랑 맞는 분들이 모이시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시간대 가면은 쉽게 링크가 일어나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쪼개가지고 그 시간 안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모듈화 시킨다는 얘기죠. 그 시간대를. 그래서 막연하게 회사 갔다가 집 갔다가 회사 갔다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시간도 쪼개서 하나하나를 다 의미 부여를 해서 이 시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뭘 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세상에 내 보임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에 링크를 걸을 수 있게 그럼 굉장히 효율적으로 돼요. 내 시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공간과 능력도 마찬가지인데요. 공간도 여러분께서 이제 해석을 할 때 내가 집에 갔다가 직장 갔다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집에 갔다가 직장 갔다가 이렇게 통으로 인식하게 되면요. 잘 활용을 못 하게 돼요. 근데 그거 쪼개보세요. 내 집도 쪼개는 거죠. 내 작업실. 작업실도 내 작업 공간. 저장 창고. 쪼개다 보면은 공간 하나하나가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모듈화가 돼가지고 충실하게 내 시간을 쓸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의 어떤 이제 존재의 이유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리가 돼 나갑니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거예요. 나는 이제 영어를 잘해. 1어가 잘해.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걸 좀 더 세상에 쓰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 놔야 된다는 얘기죠. 모듈화 한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예요. 세상에 쓰기 좋게 만들어 놓는 거. 내가 1어를 써먹을 수 있으려면 내가 1어를 써가지고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들을 연결을 시켜서 성사가 돼가지고 어떤 내가 일을 만들어냈다까지 가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지. 1어가 나 학원에서 공부했어. 1년 공부했어. So what?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듈화라는 의미는 뭐냐면 세상에 쓰일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모듈화고 나뿐만 아니라 내 시간도 마찬가지고 공간도 마찬가지고 능력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을 나의 조각을 이 조각이라는 것은 시간도 마찬가지고 공간도 마찬가지고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전 세계에 세상에 뿌리는 거예요. 뿌려놓으면 온라인상에서 링크를 걸어옵니다. 링크를. 이게 바로 오픈소스화 개념이에요. 오픈소스화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리눅스가 만들어졌을 때 그게 이제 오픈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라든가 장점들 중에서 쪼개가지고요.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걸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공짜로 내놓을 수 있는 거. 뿌려놓으면은 그걸 보고서 세상에 나한테 링크를 걸어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브랜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그리고 나서 이제 캐릭터를 만들고 로고를 만들고 디자인을 만들고 홍보를 하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순서로 가야 됩니다. 내 자신을 모듈화 할 때 정체성을 만들고 세분화하고 브랜드 만들고. 근데 보통 거꾸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먼저 나를 막 알리고 나서 나중에 이게 나한테 맞나? 뜯어보시려고 그러는데 더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꼭 반드시 순서는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링크를 하는 겁니다. 링크. 그리고 나서 링크를 하는데 링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이 웹의 세계도 수많은 링크가 일어나고 있죠. 웹의 세계도. 그리고 사람의 머리도 이제 그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요. 두뇌도 이 신경세포가 수많은 신경세포가 있죠. 뉴런이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링크를 걸어가면서 지적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머리 구조, 요 구조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관점에서 볼 때도 전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링크를 걸어가고 있죠. 링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삶을 꾸려나가는데 그러니까 머리, 이 두뇌와 삶 자체와 웹의 세계가 어떻게 보면 일치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링크가 중요한 관점인데요. 링크가 왜 중요하냐면 링크가 가치를 발생시킵니다. 하나의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가 잘 알고 전문가예요. 근데 그 자체로만 갖고서는 가치를 많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분야와 다른 분야랑 만났을 때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가치를 만들어내거든요. 예를 들어 드리면 혹시 2차종은 혹시 아시겠습니까? 2차종? 아토즈거든요. 아토즈. 예, 아토스인데 이게 처음에 나올 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한 앨범이란다. 기대를 많이 한 차종입니다. 아니, 직업상에 있어서요. 근데 이게 실패했어요, 이 차가. 실패한 이유가 디자인이 이쁘지 않다. 이게 뭐냐, 이게. 너무 이게 차고가 천장이 높아가지고 볼품이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실패했는데 이게 대박이 났어요. 인도 가서.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은 터보를 쓰니까 이거 높아야 되는 거예요, 차가. 그러니까 이 차가 딱 들어맞는 거죠, 이 차가. 아토즈가. 이 대박이 났어요, 이 차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이 아이템이 인도랑 링크를 걸면서 어마어마한 가치를 만들어낸 거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은 모듈이 어디에 링크를 하나에 따라서 가치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과 연결하는 방식이 세상을 보는 길이 되고요. 근데 링크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링크가 일어나는데 링크가 이제 근데 잘 구분하셔야 돼요. 링크가 뭐냐면 링크를 하고 있는 건지 행을 하고 있는 건지. 링크는
동동한 입장에서 결합된 상태고요. 행은 뭐냐면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매달려 있는 거예요. 행을 쓸 때 보통 모자를 걸다, 박물관에 그림을 걸다 이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본인한테. 내가 회사에서, 조직에서 링크를 하고 있는 건지 행을 하고 있는 건지. 자, 이 컨셉이 왜 중요하냐면 자, 절벽입니다. 암벽등반을 하고 있어요. 각각의 사람이 남녀가 따로따로 암벽등반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왜 위험해요? 혼자 하고 있으니까. 실수하면 그냥 떨어지겠죠. 죽음으로 바로 이제 운명을 달리하겠죠. 근데 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가죠. 보통 암벽등반 할 때. 한 사람이 실수를 하게 되면 커버해 주기 위해서. 그죠? 근데 저는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제 내가 또 많은 분들이, 많은 기업들이 이제 암벽 등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꿈을 향해서 기업은 기업의 비전을 향해서 암벽 등반을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서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서 링크를 해 나가는 거죠. 살아가면서 계속. 근데 링크를 걸 때 내가 암벽 등반을 하고 있는데 앞에 누가 가고 있어요. 근데 누구랑 걸고 싶겠어요? 내가 링크를 걸 때. 당연히 이 사람이겠죠. 확실히 보이고 뚜렷하니까. 또 이 경우에는 목숨이 걸려있기 때문에 함부로 링크를 안 걸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경우에 서로 쌍방이 동등한 개념에서 링크를 걸어줘야지 일방적으로 매달려 있게 되면 이 사람이 오래 버티겠습니까? 언젠가는 떨어버리겠죠.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회사에 있던 조직에 있건 혼자 있던 간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나와 세상이 동등한 개념에서 링크한다고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달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링크가 일어나는 거는 서로 간에 필요할 때 내가 이 사람이 필요하고 이 사람이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링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건 뭐냐면 암벽등반에 올라가는데요. 이런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거미줄 같은 링크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큰 지장이 없이 목표를 달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되면 스테이지가 만들어집니다. 무대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무대를 만들 때 보통 이제 그 무대에 올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올라갑니까? 보통 가수, 뭐 탤런트, 영화배우 이런 사람들이 올라가죠. 강사라든가. 주로 뭔가를 만들려는 사람이 올라가요. 주인공이 올라갑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안 올라가죠. 사실은 잘. 그래서 여러분께서 스스로 회사에 나가거나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나갈 때도 그 매일매일 삶을 갖다가 내 무대를 만들어 나간다. 라고 인식하게 되면 보통 이제 내가 회사를 출근할 때 회사에서 월급을 주니까 내가 일을 한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내가 회사에 가는 거는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하고 나도 회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링크의 개념에서 접근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나와 회사가 만나고 또 그걸 또 보완하는 세상이라는 또 관점이 있죠. 그게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살아나가는 관점은 뭐냐면 나와 내가 속해 있는 조직과 세상이 같이 협연을 하는 겁니다. 협연. 같이. 어디 종속이 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간에 보완을 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이걸 무대를 만드는 이유는 또 뭐냐면요. 무대를 만들어야지만 지식이 발생이 돼요. 무대를 만들게 되면 이제 그 안에서 이질적인 사람들도 있고 다른 분야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 다른 것들이 만나서 나오는 이 차이에서 지식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듈을 팔기도 하고 내 이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듈을 사기도 하고 그리고 성장을 하게 돼요. 무대를 하나 여러분 이제 이런 무대를 만든 경험이 계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무대를 한번 경험하게 되면 굉장히 사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찰력이라든가 굉장히 판단력이라든가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그 계기를 갖게 되기 때문에 무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을 중심으로 해서 재즈 무대를 만드는 식으로 인식을 하시는 거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있는 기업이라든가 내가 만나는 고객, 단체, 정부 기관, 경쟁업체 이런 것들과 같이 하나의 무대를 만들어 간다 라는 개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앞으로 도래하는 시대에 맞는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무대를 만드는 순서를 보게 되면 일단은 무대를 만들기 전에 테마를 세워야 됩니다. 문제가 뭔지, 뭘 만들려고 하는 건지. 그게 먼저 테마가 있어야지만 거기에 맞게끔 무대가 만들어져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죠. 필요한 모듈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창조를 위한 구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가능한 한 내가 디자인하는 내 생태계 무대 안에서 나한테 편한 것만 끌어모으면 안 돼요. 그럼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나랑 이질적인 거, 이질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소스를 의도적으로 배치를 해 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치우치는 걸 막을 수 있고 사고를 좀 더 다각적으로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질적인 것들이 만난 무대를 만드는 걸 통해서 통합해서 새로운 것들을 이제 창조해 나갈 수 있다. 예, 이런 개념이죠. 무대를 만드는 개념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인재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그 T자 인재 얘기를 많이 해왔었죠. T자 인재 토요다에서 처음 얘기했다고 하는데 본인의 전문 분야가 일단 1이 있고 타 분야에 대한 이제 전문 지식 넓게 알고 이게 결합이 되어 있는 인간형이 앞으로 인재다라는 이제 그 얘기를 해왔지만 여기에 대응해서 이제 안철수 소장님께서는 A자 인재를 제안했습니다. A자형은 뭐냐면 이제 아까 얘기한 전문성뿐만 아니고 인성이 있어야 되고 이분이 강조한 거는 이제 팀워크예요. 커뮤니케이션 능력. 왜냐하면 내 분야를 알고 타 분야 사람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과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서 협업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사람을 알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강조한 A자 인재형이 나왔다고 한다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건 이제 바로 나오겠죠. 재정 인간. 근데 이제 재정 인간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게 뭐죠? 스마트폰이죠. 아이폰입니다. 저는 이제 아이폰을 해석을 하는 것을 저는 이제 그 재즈 악기라고 봐요. 재즈 악기. 그러니까 나의 멜로디를, 나의 아이디어를 전 세계에 발산할 수 있는 하나의 악기 역할. 이걸 만들어낸 사람이 이제 스티브 잡스죠. 근데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걸 만들어냈는데요. 그걸 한번 뜯어보니까 안에는 아이폰 4를 뜯어보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제품들은 거의 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었어요. 뭐 프로세서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만들었고 디스플레이도 LG에서 만들고 카메라 LG, 배터리도 삼성 SDI. 그다음에 이제 그 중소기업까지 다 합친다면은 거의 아이폰 4에 들어가는 그 부품은 거의 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국산이었는데 근데 왜 우리나라에 못 만들어냈을까라고 본다면 우리나라 대기업이 이제 그 고객들을 갖다가 제품을 팔아먹을 수 있는 덤벌이로 본 거죠. 근데 이제 스티브 잡스는 고객을 인식한 걸 어떻게 봤냐면 같이 무대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고객한테 그런 이제 시장을 호용을 했죠. 앱스를 만들게 하고 서로 간에 윈윈 전략이 되면서 시장이 크게 늘어나게 됐고 이제는 다 따라가고 있죠. 아이폰이 만들어내는 그런 스타일을. 근데 그걸 보게 되면 스티브 잡스가 한 것은 뭐였냐면 그 디자인만 한 거예요. 디자인했는데 그 디자인한 거 안에는 그 기업과 고객과 여러 가지 것들을 집어넣어서 같이 공생할 수 있도록 상생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한 디자인 값을 받은 겁니다. 아이폰을 이 값이 비싼 이유가. 전 그래서 이제 이 스티브 잡스를 재정 인재라고 저는 이제 꼽고 있고요. 그 이유가 이런 이제 모델을 만들어냈을 때 이 생태계, 재즈 생태계로 이제 인식을 하고 만들어냈고 그게 또 이제 아주 커다란 붐을 일으켰죠.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재정 인간에 대해서 드리게 되면요. 재정 인간은 일단은 그 경청을 합니다. 잘 듣습니다. 이어 트레이닝. 일단 잘 들려야지만 연주를 할 수 있잖아요. 재즈 음악이라는 게 이제 음악을 만들어질 때 상대방의 연주를 듣고 거기에 어울리는 음악을 내가 낸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잘 듣지 못하면은 연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경청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측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간적으로 빨리 판단해서 준비되어 있는 대안들을 빨리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실력.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직관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겠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전체를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숫과 나무를 동시에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연주를 할 때요, 고수일수록 자기 연주에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내 연주를 하면서 전체 사운드를 다 해석을 하는 거죠. 다 들어가면서 고수일수록 연주를 많이 하지 않아요, 멜로디를. 듣다가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음을 내야지만 가장 이 음악을 완성할 수 있을까? 소위 이제 활용 점정이라고 하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음악을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재즈적 인간은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수용성과 타 분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잘났다 하더라도 내 지식만 가지고서는 가치를 많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나랑 다른 것과 많이 만나면서 가치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 분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섯 번째로는 이제 상생과 협업, 생태계 디자인. 이게 앞으로 이제 뭔가를 시도하거나 뭔가 비즈니스를 모델거나 뭔가를 만들어 나갈 때는 항상 내 파트너, 다른 기관과 개인과 기업들과 상생 구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살 수 있는,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이제 이 재즈형 인간은 그 경계선에서 많이 이제 소위 엣지 있게 놀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하고 B의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A하고 B만 있게 되면은 사실 변화가 없고 혁신이 없고 그냥 고정되어 있겠죠. 근데 A와 B가 만나는 경계선에 있게 되면 여기 불안정하기 때문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야 돼요.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서 새로움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제가 오늘 강의해드리는 재즈 경영도 재즈라는 음악과 경영의 경계선에서 나온 게 바로 이 컨셉이겠죠.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그 첨단 기술, 소셜미디어, 온라인 툴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아이디어라든가 여러분의 멜로디 그런 조각들이 그냥 이 주변 동네 사람들하고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이 스마트폰이라든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사람과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나의 모듈화를 시켜놓고 그거를 소셜미디어라는 메가폰을 통해서 전 세계로 확장하는 거죠. 그럼 세계에서 어디에서 나한테 러브콜이 올지 정말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이 소셜미디어를 잘 다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툴. 내가 온라인 툴을 어떤 소프트웨어를 다룸으로 인해 가지고 1000명이 할 몫을 하루 만에 끝낼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재즈 인간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재즈 인간으로서를 이제 한국 사람을 보게 되면 굉장히 낙관적입니다. 너무나 잘 맞아요, 한국 사람들이. 제가 처음에 이제 일본을 경험을 할 때는 그 일본 사람의 스타일, 계획적이고 시간을 들여 준비를 하고 꼼꼼하고 굉장히 저는 이걸 높이 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급하게 하려고만 하고 대충 해버리고 이렇게 그런 인식이 많았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바뀌면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소위 이제 예측 불가능한 시대가 되면서 한국 사람의 특징들이 굉장히 잘 맞게 됐어요. 이제는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는 순발력, 민첩력, 이거 뭐 너무 잘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거. 그 일본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회식 자리에 가게 되면 이제 술을 마시고 할 때요, 이제 병따개로 이제 병을 따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꼭 병따개로 따요. 정직하게.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잘 안 따, 그걸로. 라이터로 따고, 숟가락으로 따고, 이빨로 따고 막 그런 거 보면서 일본 사람들이 많이 놀래요. 해달라고 막 그래요. 서커스 같다고, 묘기 같다고.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이제 룰을 좀 어떻게 본다면 이제 그걸 깨고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재즈형 인간이 굉장히 가깝고요. 그 다음에 음식만 봐도 그 비빔밥, 다양한 소재들이 만나서 재즈 세션을 하고 있죠. 근데 일본의 음식은 스시를 보시게 되면 밥에다가 달랑 고기 하나 얹어놓고 간장에 찍어 먹잖아요. 거기서는 어떤 링크가 일어나지가 않죠. 맛 하나하나를 음미하지만 한국은 섞여가지고 제3의 맛을 창조해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요.
여러분이 이제 매일매일 식사하는 식단을 보게 돼도 밥이 있고 이제 반찬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밥을 딱 뜨고 나서 이번에 어떤 맛을 내가 창조를 할까? 이 밥과 어떤 반찬을 만나게 할까? 먹을 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서양의 음식은 스테이크가 나오면 동일한 음식을 같이 먹지만 우리 음식은 먹을 때마다 계속 뭔가를 새롭게 맛을 만들어 나가면서 먹는 거죠. 예. 이만큼 한국 사람들은 뭐라 해야 되나 그런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질적인 거를 끌어다 와가지고 결합시키는데 탁월하고요. 그 다음에 돌발 상황에 탁월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시대에 한국 사람들이 일제적 인간으로서 활약할 시대가 좀 왔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코페니 아카데미라는 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일 리믹스 자기 경영인데 이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의 장점이 있고 일본 사람의 장점이 있는데요. 이게 참 재미있게도 서로 간에 보완할 수 있는 구조예요. 한국 사람들의 장점이 있으면 그게 일본 사람의 단점인 경우가 많고 일본 사람의 장점이 한국 사람의 단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장점을 잘 결합을 시키면 굉장한 어떤 글로벌 리더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이제 유학생활을 통해서 또 제가 일본 회사에 일을 하면서 깨우친 그런 어떤 노하우라든가 그걸 이제 컨텐츠화를 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낭비 제거를 한다든가 정리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결합을 시켜서 아시안 글로벌 리더십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 지식 경영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일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어떻게 활용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거나 아니면 개인의 관점에서도 일본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본인의 꿈이라든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운영하고 있는 이제 사이트고요. 코페니안 클럽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이 카페인데 여기 안에서 지금 재즈 경영을 오늘 이제 강의를 들으셨는데요. 이제 요거를 사실 강의 내용만 가지고서는 아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판단이 안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워크숍 과정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본인을 모듈 해 나가고 링크를 어떻게 걸어 나갈 수 있는지를 워크숍 과정을 통해서 현재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코페니안 클럽이라고 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카페입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여러 가지 코스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재즈 경영 아카데미 소개라고 해서 여기 밑에 이제 재즈 경영 리더십 CEO 과정도 있고요. 워크숍 과정도 있고 그래서 강의 들으신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요. 여기 한번 들어오셔서 가입을 하시면 오늘 강의한 이 자료도 좀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기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을 약간 오버를 한 것 같은데 강의를 이제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이제 여러분께서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재즈 스타일 여러분 모듈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링크를 거시고 여러분만의 스테이지를 이제 만들어 가시라는 게 이제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무대를 만들어 나가시는데요. 보통 이제 연주하는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제 약간 나사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딱 무대에 올라가서 악기 앞에 앉게 되면 사람이 변해요. 이 이유가 뭐냐면 건반을 치는 순간 악기를 대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승부이기 때문에 고객과 나와 바로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무대에 대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데 이제 이 무대라는 게 사람에 따라 다르죠. 어떤 분은 이 무대가 조그만 자기 방 안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전 세계일 수도 있죠. 이제 무대는 결국 본인이 만들어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같이 연주할 파트너를 누굴 찾고 스텝을 어떻게 구하고 고객을 누굴 초대할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무대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고 이 무대를 만들 때 이제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본인만의 연주하기를 두려워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연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연주를 듣고 그걸 모방한다든가 본인의 연주를 하지 않고 두려워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은 딱 한 번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에 본인의 정체성에서 나오는 음악이 아니면은 파워가 없어요.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께서는 그 한 번밖에 없는 여러분의 무대를 갖다가 여러분의 연주로서 여러분의 삶을 멋지게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면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